잘 죽었다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과 아버지는 어떻게 술을 마시며 살아온 것일까? 들을 수 없는 답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대답을 알 것 같았다. 근게 사람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아버지는 말했다. 근게 사람이지. 사람이니 실수를 하고 사람이니 배신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는 것이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정지아 작가의 책 아버지의 해방일지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오프닝 보면서 근게 사람이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게 사람이지. 근게 어떻게 사람이지. 살릴까? 우리 동네 사투리인데. 아, 그래요? 아, 나 어떻게 하나. 근게 사람이지. 근계라는 말을 처음 써봐가지고. 저는 이길보라 책에서 감독이 썼던 그 책에 괜찮아 경험이라는 멘트가 있었잖아요. 그 말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게 사람이지라고요? 근게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책에서 벌어지는데 또 사람을 한 이유로 이해되는 일이 생기나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용서의 어떤 용서가 쉽다. 그냥 뭔가 미안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해결해볼 노력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듯이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던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보면서 제가 약간 원칙주의자 같은 면모가 좀 있어서 호불호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이면 잘못이야. 선 넘으면 선 넘는 거지. 약간 이런 성격인데 인간은 복합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를 언제 느끼냐면 사적인 관계에서는 선 넘었어? 그러면 안 보면 돼. 잖아요. 근데 가족은 안 볼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도 안 볼 수가 안 볼 없어. 수 없죠. 그렇지. 저 사람 진짜 별론데 돈 벌려면 이제 해야지. 어떻게 뭐 맨날 얼굴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말 되게 여러 번 감는다. 쿠셔닝을 하면서 괜찮았어. 네 같이 살고 또 같이 일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제 이런 때서 인간의 복합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저 사람과 일하려면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그 사람이 뭔가 되게 별로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또 계속 보다 보면 저 사람도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니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게 사람이지. 그게 그럴 때 사람이요. 외치는 주문. 근게 사람이지. 근데 이게 이 책에서 나온 구절인데 오프닝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많이 했던 말씀인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아빠가 자주 했던 말이 근게 사람이제랑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거예요. 되게 달관하셨다. 그래서 이걸 바라본 딸은 왜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고 감싸려 했을까 아버지는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했던 대사인 동시에 이 책을 덮고 나면 아버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지. 아버지도 사람이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복잡한 면모들, 단순하게 한 줄로 얘기할 수 없는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것이 곧 사람이고 이 책은 그런 복잡한 면모를 한 커플 한 커플 벗겨 나가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버지의 해방일지 오지가 가져온 책인데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 제목은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아버지의 해방일지고 정지아 작가의 최근작입니다. 2022년에 나온 장편 소설이고요. 안 그래도 되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최근에. 몇 인기가 달째 많더라고요. 베스트셀러예요. 네,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이 책의 매력들을 좀 소개해보고자 들고 왔습니다. 먼저 좀 그러니까 줄거리 이전에 뭔가 이 소설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주인공은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화자가 있고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에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 3일간의 장례식장에서 여러 조문객을 맞이하고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느낀 생각과 일들을 다룬 책입니다. 그럼 며칠이 안 되네요, 소설 시간적 배경은 3일이라는 그 짧은 근데 뭐 회상하고 기간이에요. 뭐 이러겠죠. 그렇죠. 네. 거의 이제 시간을 넘나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는 과거에 지리산, 백운산을 막 누비면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오. 전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마치산.
그래서 막 산을 막 소총을 들고 산을 누비면서 막 동지들이 막 떠나가는 걸 지켜보고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하고 막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하다가 잡혀서 감옥 생활도 실제로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현대사의 풍파를 지대로 겪은 다음에 빨치산으로서 이제 감옥에서 지내다가 출소한 후에 우리 현대사 특성상 어디 이제 소위 말해서 다시 취업을 그치. 한다거나 힘들죠. 출세할 길이 아예 막히잖아요. 그래서 참 낙인이 된 거죠. 그쵸. 뭐. 낙인이 찍힌 채로 그냥 빨갱이 낙인 찍힌 채로 별다른 수 없이 고향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 고향이 이제 구례, 전라도 구례 그 시골 지리산 자락이네요. 산속 시골 마을인데 그쵸. 지리산 자락에 그 자기가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와서 빨치산 생활 중에 만났던 여자인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은 아리예요. 참고로. 왜 아리냐? 이것도 웃겨요. 아버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산 이름이 지리산. 그리고 백운산이 있어서 한 글자씩 따려고 했는데 백운산이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옆에 백아산에도 갔대요. 그래서 아하고 리를 따와서 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작가인 정지아 작가 이름도 지리산 백아산의 그러네. 지아입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힌트가 이미 드러났죠. 그래서 이 아리는 빨치산의 딸로서 그냥 애초에 날 때부터 낙인이 찍힌 채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살 길을 열심히 찾아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제 시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겠어요? 그 평생의 밉지. 원망, 그치. 답답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애증이죠, 소위. 그쵸.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본인도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반대로 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뭔가 사상이라면 치를 떨고 뭔가 이런 인물인데 이 아버지라는 인물을 좀 더 들여다보면 고향에 오긴 왔는데 이제 농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회주의자고 평생을 유물론자로 살았지만 민중을 외쳤지만 민중이 해야 하는 노동과는 친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예요. 충격. 아버지가 자기가 노동이 너무 힘들고 손재주도 없고 젬병이라서 농사 조금 짓다가 집에 들어서 소주 한 컵 마시고 이러고 있다 또 나가서 겨우겨우 하고 그 엄마만 않네. 고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지. 혼자서 가족 그 입장에서 너무 싫어. 노동을 다 같이 감당하고 겨우겨우 사는데 자기 삶 하나도 건사를 못하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일에는 그렇게 열일을 다 제쳐두고 발벗고 나서는 면모가 있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네요. 왠 줄 아세요? 이게 다 사상에서 비롯된 건 거예요. 이 우리 민중을 돌봐야지. 얼마나 심하면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호구 잡힌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발적 호구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예를 들면 김맥이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할 때도 우리 차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거기 쫓아가느라고 우리 농사 망하고 어머니가 울면서 막 새벽까지 김매고 막 이런 일들도 나오고 야, 진짜 막 가족한테나 잘하시라는 자기 생각이 가족 나와.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아저씨인데 실제로 가족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빨치산 동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막 아버지한테 뭐 불평을 하다가도 자네는 진정한 유물론자가 아니구만 이렇게 혼수를 두면 반성해요. 그렇지. 진짜 가스라이팅 쩐다 진짜. 잠잠해져가지고 막 화내다가도 내가 막 반성하고 막 손님 대접도 극진히하고 이런 인물들인데 근데 그 친척들은 사실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은 그냥 평범한 그냥 시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뭔가 공부를 잘하거나 성공의 기회가 와도 연좌제 때문에 다 번번이 좌절하는 거예요.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이유. 그치. 그래서 육사를 진학하려다가 좌절한 사람, 뭐 취업길이 막혀서 다른 길을 택해야 했던 사람, 또 더 심한 과거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사상 때문에 온 가족이 큰 화를 겪어요. 마을이 막 그러겠지.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어. 마을을 막 불태운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원만만 있겠네. 가족들에 대한 큰 피해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작은 아버지, 동생이죠. 아버지의 동생은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요. 네. 아버지 때문에. 풀 수 없는 그 원한이 너무 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아버지가 가족들 사이에선 빌런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솔직히 남의 사람들 호구나 잡히지. 뭐 우리 가족은 거의 망하게 피해만 생겼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 그런 인물이니까 이 딸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참 복잡했겠죠.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조문객들이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아버지가 마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친척들, 그다음에 심지어 이 주인공인 아리는 몰랐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의 어떤 모종의 일들로 얽혀 있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장례식장에 찾아오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어떠세요? 아버지를 이런 아버지가 있다. 이 마음속에 얼마나 선 넘었지. 나 열받아서 내가 먼저 손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전혀 원망할 수 없는, 손절을 하더라도 어. 자식을 탓할 수 없는. 그쵸. 이거는 자식을 오히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아버지가 그 정도 힘들게 하면 네가 네 살 길 찾는 것만 해도 용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작가는 그래도, 이 화자는 그래도 방학 때마다 내려가고 뭔가 도와주려고 가족이니까. 하는 그 마음은 효녀는. 있어요. 다만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봐요. 유물론자라면서 사회주의자라면서 노동은 할 줄도 모르고 막 유물론자 한마디에 어머니 막 시무룩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라는 그치.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상 속에서 발목껴서 살았는데 지금은 사실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 소설의 시점에서도 이제 현대가 왔고 뭐 남녀 평등하게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사회가 바뀌었는데 아버지는 당장 내일이라도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막 민중을 대하고 아 막 먼지로 돌아갈 우리 인간들은 결국 다 먼지로 돌아갈 거다. 막 이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객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약간 베일에 쌓여있던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을까? 결코 이 주인공이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 또 그 삶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 장례식이 그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그죠, 저희가 장례식에서는 몰랐던, 그 유족들이 사람의 몰랐던 모습이 삶에 나오니까. 대해서 오히려 죽은 뒤에 알게 되는 아이러니? 그렇죠. 네. 그동안에는 그냥 아버지로서만 봤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그 맥락 속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약간 스케치로 그려져 있던 사람이 기본 컬러가 칠해지고 입체감이 더해지고 네. 이렇게 선이 더 그어지고 이렇게 색깔이 점점 채워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평면적이던 아버지의 그런 삶이 입체로 살아나서 좀 그런 느낌이었고 소설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살아서의 모든 순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자신의 부고를 듣고는 헤쳐 모여를 하듯 모여들어 거대하고도 뚜렷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헤쳐 모였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삶 곳곳에 파편으로 남아있던 그 시간들이 부고를 듣고 다 모이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장례식장이 그런 공간이죠.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들면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빨치산의 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에 갇혀서 사실은 부모에 대한 원망, 아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를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빨치산이 아닌 그다음에 그 빨치산 때문에 발목였던 삶에서 약간은 해방된 그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자연인 아버지를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 조문객들의 면모도 다 다양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척들도 있고 아버지의 친구 그 빨치산 동지들 산에서 같이 이렇게 그 힘든 일을 겪은 동지들도 찾아오고 그 외에 구례라는 이 마을에서 같이 살을 부대끼고 맨날 교류하면서 살았던 마을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막 너무 그리워하고 아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갔니 이렇게 평화롭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쵸. 그쪽도 빈소를 이제 장례식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아시겠지만 장례식이 그냥 슬퍼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냥 순조롭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장례식도 그 안에는 서러움, 배신감 여러 원망. 가지 그다음에 이제 와서 이랬는데 이런 미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도 함께하고 실제로 싸움도 많이 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오프닝 장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 중 하나였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막 욕을 해요. 빨갱이가 죽었으면 다 축하해야지. 왜 울고 있냐. 무슨 화환을 보냈냐. 이 언제적 국회의원들이 무슨 화환을 보냈냐. 막 이러면서 마침내는 그 빈소 앞에 침을 퇴 뱉고 말리는 사람에 이제 끌려서 나가요. 근데 웃긴 건 이제 말리는 사람도 다 이제 친한 동네 사람이고 형님 왜 이러시오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왜 침을 뱉냐? 베트남 참전 용사로 다리 한쪽을 이제 전쟁에서 잃은 채로 돌아온 상위 용사고 이 할아버지는 쉽게 말해서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영락없는 빨갱이고 나라를 좀먹는 존재고 북한의 이런 반역자, 북한의 그 영혼을 팔아버린 이 나쁜 빨갱이 놈들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술에 취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 살아 생전에 이 할아버지랑도 술 친구로 잘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는 또 뭐야? 놀랍죠? 나중에 이 할아버지도 그래서 사과도 하고 나름의 어떤 애도를 표해요. 이 할아버지만의 방식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거였나 사람마다 보다. 예. 그런 평소에도 아마 그렇게 주고 받았을 거예요. 닌 뻘갱이야 그죠. 이렇게. 실제로 아버지는 이 소설 속에서 이 빨치산 전적이 있으니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담당 형사가 계속 붙어서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체제였는데 그 담당 형사랑도 나중에 친해져서 술 한 잔에 기울이면서 서로 그냥 안부를 묻고 사는 평생 그렇게 그냥 서로의 이해관계는 완전 상극에 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의 삶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프닝에서 잘 죽었다고 침을 퇴뱉고 가는 사람이랑 술잔을 기울이면서 살아온 삶 이게 어떤 걸까? 이 주인공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훌륭한 필체로 이 다양한 그 관계 맺은 사람들의 면면이 그려지고 그 속에 제가 몰입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 반내골이라는 말이거든요. 구례 지리산자락에 구례 완전 산속에 시골인가 봐요. 완전 시골 읍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짜놓은 촘촘한 그물들로 엮여 있다라고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그냥 각자의 일들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포레스트 검프셨나 보네. 그 마을에 들어가는 포레스트 거죠. 검프셨죠.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홍반장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아버지의 어떤 영혼의 근간 정체는 사상이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유물론, 일단 민중이 이제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런 어떤 그런 사상으로 이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한 거였나 보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읽어 나가면서 이 아버지한테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기가 나고 자란 그 마을에서 살 부대끼고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이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빨치산 생활을 한 4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게 이 아버지의 평생의 삶을 결정지었고 거기에 이제 평생 발이 묶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하지만 거기서 이제 이 장례식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죽음에 이르러서야 아버지가 해방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해방은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을 같이 있다는 그 존재감, 위로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버지한테는 이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고향은 결국 이 마을 사람들, 구례라는 공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빨치산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마을 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삶을 삶이라는 이루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였던 거죠. 저한테도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빨치산이셨어요? 저 솔직히 어디요? 말하면 빨치산 같이 거창한 어떤 사상이 제 삶을 좌우하진 않아요.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거야? 저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밥 한 끼를 먹어도 어쩔 때는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답답하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그냥 살아야 되니까 먹지. 밥을 먹어서 귀찮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밥 먹는 문제가 생각보다 실존적인 저는 문제인데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편안한가 했더니 백미밥에 김치에 참치 통조림에 김. 여기 막 스팸까지 있으면 기절하죠. 그지. 그럼 완벽한데? 그럼 잔치 아니에요? 제가 어떤 집밥도 이제 좋은 집밥이 있고 허술한 집밥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제가 그냥 마음이 제일 편한 디폴트 값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한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진짜 입맛도 없고 아니면 요리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라면 같은 거는 도저히 못 먹을 상태일 때는 그렇게 있으면 갑자기 삶이 다시 그냥 충족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나트륨이 만든. 그래서. 그렇네, 다 나트륨이네. 반박하려고 그랬더니 다 나트륨이네, 하나하나. 그럼 저는 사실 작은 거라도 뭐 자기 그냥 기본 디폴트 값처럼 내 마음이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심이 되는 고향 같은 존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지 마음의 고향은 집밥인데 공깃밥에 구체적이야. 참치 통조림에 김, 굉장히 양반 구체적이네. 김. 약간 엄마가 속상할 수도 있겠는데. 엄마도 네, 가끔 뭐 이렇게 차려줘요. 차려. 괜찮아.
저는 어떤 상황이 그려지는 냄새인데 저는 매주 딱 그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매주를 집에서 썼거든요. 아, 매주? 네, 매주 매주. 에브리 윅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콩, 아니라 콩. 어이. 어이 매주. 그 네모진 매주. 매주. 그거를 야, 어렸을 때 매주 본지 썼거든요. 오래됐다고. 근데 와. 그거를 하필 제 방의 책상 아래가 아랫목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좋은 그 방 책상 사네. 밑에 매주를 근데 놔야 매주 돼. 있잖아. 발냄새잖아, 발냄새. 그거를 놓고 이불을 게다가 덮어요. 뜨뜻하게. 어. 그런 다음에 매주를 뜨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게 며칠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옆에서 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교복의 냄새가 뵐까봐 아예 방에서 교복도 빼놨고 그래야겠다.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걸 왜 하필 내 방에 놔야 되냐 막 이렇게 따졌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외주를 뜨고 나서 그거를 1년 뭐 몇 년을 먹거든요. 그렇고 생각해보면은 나름의 싫었지만 좋았던 것도 있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외주 냄새가 진짜 그 당시에는 싫은데 이게 내 방에서 키워졌구나. 뭔가 이런 자부심. 뭐야? 이거 내 방에서 뜬 외주야. 무럭무럭 자라라. 이런 느낌으로 매주 하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가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라 딱 청국장 냄새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냄새가 딱 나면은 아 내가 매주 앞에서 코 박고 잤었는데 막 그 생각이 나면서 그게 되게 싫으면서 좋았던 기억이라서 그런지 어. 그 냄새만 맡으면 되게 편하네요. 그때가 생각나요. 매주. 뭔가 매주 그때가 냄새가 뭔가 안정감을 주는 저한테는 정말 본지도 마음의 오래됐는데. 그쵸. 그 최근에 뒤로도 가장 본 적도 없어요. 최근에 저도. 매주 냄새 맡은 건 언제예요? 없어요. 매주 없지. 냄새 뭐 맡을 일이 없지. 청국장집 뭐 거리 그치. 지나가다가 그 정도? 그럴 때나 한 맞지. 번쯤? 시골에 진짜 그것도 진짜 시골에 음. 가야 매주 직접 뜨니까. 매주를 보려면 정말 시골로 어. 가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어. 볼 일도 없는데 아직도 뭔가 이런 마음의 고향 편안한 냄새 하면은 한국인이라서 청국장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 방에 자기 있는 경험이 그렇네. 그렇네. 내가 키워낸 매주 냄새가 생각나더라고요. 반려 매주. 이런 경험 가진 사람은 흔치 않을 없을 거예요. 거야. 아마. 생각해보면 몰라. 쉽지 않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정체성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붙박혀 있는 뭔가 딱 그렇게 빨치산 경험처럼 그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사실 평생 친구라고 하면 고등학교 친구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그렇죠. 저는 그게 대학교 때 친구들이고 음. 제가 대학 가서 워낙 성격이나 가치관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또 이제 밀도 있는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동아리든 네. 학생회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의 고향을 꼽아라 라고 하면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대학교 앞에 학교. 있는 땡땡 거리예요. 학교보다는. 왜냐면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학교 지금 3주째 술 교실이랑은 얘기하는 것 같다. 다른 이야기가 벌써 다른 거죠. 예. 학교는 활동의 공간이라면 여기 이제 인간관계가 생기는 그치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만난 여러 관계들. 왜냐면 저도 이제 그룹은 몇 개 있으니까 뭐 학생회 같이 했던 친구들, 동아리 같이 했던 친구들,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맺었던 인연들 이게 다 그 거리에 다 기억으로 남아 있는. 어느 가게 어느 가게 그렇죠. 다 하나하나. 저 같은 경우는 거기 헤어샵을 원래 거기로 다녀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꼭 갔어요. 제가 이제 네. 그 동네 아직도? 그치 그 동네 떠난 거는 10년 됐거든요. 네. 군대 가면서 이제 떠났기 때문에 10년 됐는데 헤어샵을 거기로 다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작년에 이사 오면서 너무 멀어진 거야. 그니까 오직 너무 잘 자르나 멀어져가지고 했어. 그치 그래서 한 번씩 가야지 이제 못 가요. 못 그쵸. 가가지고 이제 생각날 때 가는 거지. 생각날 때 어.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간다. 생각보다 졸업한 학교 앞 거리를 그렇게 자주 가시네요. 가는 편이죠. 그잘 잘라서 간다기보다는 그때 그렇지. 기억 때문에 그쵸, 가는 무조건이야 것 무조건.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거리를 다시 가면 그때랑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왜냐 많이 바뀌기도 했고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상징적인 장소들이 있거든요. 어느 술집, 어느 막걸리 가게, 어느 집밥처럼 나오는 그런 백반집, 어느 중국집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다 조만간 다 가셔야겠네요. 또 가겠죠. 이 마음의 고향, 이 아버지의 영혼과 삶의 어떤 근간을 잃었던 구례에서 결국 아버지는 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사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진짜 놀랍게도 이 3일이 다예요. 이 장례식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빈소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러 도움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고 울고불고 밤을 샜다가 이제 이틀밤 자고 그 장지까지 갔다 와서 이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 한 권이 자체가 이 아버지라는 이 딸조차도 잘 몰랐던 한 인물의 삶의 궤적이라 그러죠. 그 흔적들을 차근차근 쫓아가는 몇십 년짜리네. 긴 추도사 한 편을 읽은 느낌이에요. 음. 이 사람의 삶은 어땠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따뜻함을 나누었고 또 어떤 때로는 따뜻함을 받기도 했고 이런 삶을 살다 갔노라. 그냥 한 줄로 납작하게 얘기하면 빨치산 활동하다가 감옥 생활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가난하게 살다 죽은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현미경을 대고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면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따뜻함과 위로들이 흘러나왔는지, 또 그게 그 주변 사람과 또 이 딸에게로 흘러내려왔는지.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진짜 몸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남긴 그 사랑들은 남아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딱 덮었을 때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는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이런 감동을 주었던 책이고요. 보너스로는 이게 배경이니만큼 구수한 정말 남도 사투리라고 하죠. 읽는 이 맛. 호남 사투리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음성 진짜 그 지원처럼. 한글의 위대함을 느꼈는데 그대로 읽으면 사투리가 돼. 제가 그래서 원래는 오프닝에 그거를 넣어가지고 우리 책디가 이걸 책디가, 방송하나 하고 싶은 짓궂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쇼트 찍어야겠다. 더 좋은 구절을 대신했고,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전복죽 쪽가 끓여왔어라. 연세 있는 손님들이 많아서 암만 해도 일찍 잡술 건 맹키라 서둘렀는디 까딱했으면 늦었거끔하여이. 넉넉하게 끓여왔은께 같이들 잡수시오. 오늘 묵을 것은 8시 꺼정은 온다니요. 이렇게 써있어요. 애썼다. 이 정도면 잘 읽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 흉내는 낼 수 없는데, 진짜 한국어의 말맛이 간만에 정말 풍부하게 느껴졌고, 거칠지만 또 매력 있는. 또 들으면서 이거 있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재밌겠다. 재밌겠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네요. 영상화 가능하다고 오. 보고, 저는 그 영화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저도 상상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통해 몸에서 해방된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상과 어떤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갇혀있지 않고 해방되어 있었던 그 아버지를 그리는 소설 추천을 드리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정지아 작가의 책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너죠. 이번 주에 뭐 봤지? 저는 뭘 보셨나요? 이번 주에 엄청 아름다운 책을 보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책? 네.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작품. 아름답다. 어린이. 루리 작가의 긴긴밤이라는 책인데 오히려 어른들이 보고 위로를 받는 책이라고 제가 위로를 주고 싶었는지 누가 선물을 받았어요. 또 이런 걸 이거 혹시 선물해줬어. 그거 어린이 아니야? 책인데 선물을 했다? 그 사회성이 정신, 고민입니다. 사회성의 고민입니다. 이게 약간 메시지가 담긴 것 그러니까 같기도. 위로가 필요해 보였나 봐. 근데 여기서 해설에서는 코뿔소와 펭귄의 로드무비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헤어짐과 만남이에요. 우선 동물이 주인공인데 코끼리 무리에서 태어난 코뿔소 노든이 나와요, 처음에. 노든? 네. 코끼리 무리에서 코뿔소가 태어났어. 거기서 이제 기억이 무슨 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럴 수도 있겠네. 주워왔나 보다. 근데 이제 노드는 자기가 코끼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어쨌든 코끼리 무리에서 떠나서 길을 가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별을 한번 하는 거고 아내를 만나요. 아내 코뿔소를 만나서 딸을 낳아요. 어른이 돼서 갑자기 되게 그냥 충격적인데? 계속 점프하면서 제가 헤어짐과 만남을 중심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아내하고 딸을 만나는데 둘을 동시에 또 잃어요. 죽어요. 그리고 동물원에 잡혀가게 되는데 애들 본 책 맞아요? 너무 좌절밖에 없는데? 동물원에서 딱 가서 이제 새로운 코뿔소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도 죽어? 죽어요. 그렇겠지. 이거 좌절. 그리고 동물원을 이제 빠져나오다가 우연히 빠져나오는 길에 알을 품고 있는 펭귄 친구를 또 만나요. 근데 또 그 펭귄 친구가 길을 같이 죽어? 가다가 죽어요. 이거 다 죽이는 드라마잖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로드는 이렇게 계속 남겨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쌍해. 근데 그러다가 이 죽은 penguin이 알을 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알을 대신 품는군요. 그 알에서 아기 펭귄이 태어나서 새로운 만남을 또 맺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이제 아기 펭귄한테 노든이 해주는 거예요. 너를 지켰던 이제 펭귄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내하고 딸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해주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했어.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그들 목까지 안간힘을 써서 살아남아야 해.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제멋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씩 곁에 있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좀 슬프네요. 좀 슬프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되게 슬펐는데 처음에 노든이 이 코끼리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처한 고통이에요. 저 내가- 정신적 독립 같은 거. 내가 나가고자 한 거고 내가 이 무리랑 어울리지 않다는 거를 판단을 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견디는데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서 아내를 잃고 딸을 잃고 이런 고통은 그냥 노든이 느꼈을 때는 엄청난 불행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자꾸 주변인이 죽으니까. 근데 그 불행을 또 있게 하는 건 또 다른 누군가의 존재다라고 노든이 또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슬플 수만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좀 아름답게 느껴졌던 건 헤어짐과 만남 속에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코끼리들도 노든을 키워내요. 자기네들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네. 그리고 노든도 아기 펭귄을 엄청난 사랑으로 길러내거든요. 그리고 마치 노든이 코끼리 무리하고 헤어졌던 것처럼 이 아기 펭귄도 홀로서기. 자기 길을 찾아서 바다로 떠나요. 추운데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끝에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만난 누군가한테 긴 밤 자신이 노든한테 들었던 얘기들처럼 펭귄 부모와 뭐 동물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사랑도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 라고 암시를 오. 하면서 끝이 나요.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네요. 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오. 다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잊지 그림과 함께 않으셔도 보세요. 돼요. 그림과 함께 맞아요. 보셔야 돼요, 이거. 그게 맞아.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책 표지가 만져보시면 뽀송뽀송해요. 어떤 정말? 느낌인지 아세요? 독특하네. 뭔가 이렇게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 좋다. 내용처럼 이 촉감도 굉장히 포근하고 음. 말씀하신 그 글과 그림을 다 한 사람이 맞아. 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용하고 매치도 되게 잘 되고 찰떡같이 어울리니까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 싶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제가 이번 주에 본 것은 사랑의 이해. 아, 봤다. 드라마요? 봤습니다. 드디어 아니요. 다 그 우리 방송 업로드되는 2월 9일 목요일에 사랑이의 마지막 화가 네. JTBC에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을 읽었어요. 왜 빠른 드라마를 다 볼 수 읽어? 없어요. 네. 어. 빠른 굳이 드라마를 길인지 모르겠지만 보니? 이러면서. 원작으로. 네, 왜냐면 16부작이잖아. 네. 그거 1시간만 해도 16시간 아닌가? 아, 그렇네요. 소설책은 단순 사실 기간하면 그렇죠.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진 않아서 저는 이제 이게 왜 소설로 봤냐면 이게 마냥 두근두근하거나 뭐 샤방샤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선정적인 치정극이거나 그럼 이게 드라마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좀 답답하다 이런 평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드라마의 장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그럼 난 소설로 봐야지 하고 이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랑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어느 평을 보더라도 근데 그게 펜트하우스나 스카이캐슬처럼 대놓고 막 엄청 상류층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상위층부터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청춘까지 그러니까 미묘하게 얽혀있는 묘사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드라마랑 소설의 공통적인 설정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경은 은행이고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 1번 상수는 정규직 은행원이고 집안이 사실 근데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정규직 은행원이고 하다 보니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 자체 소득은 어느 정도 있고 안정적인 유연석 배우가 본인이 연기를 능력 했죠. 있는. 그렇습니다. 그 여자 1번 수영은 소설에는 비정규직으로 나와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뭐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 전환됐다 뭐 이런 그렇죠.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수랑 썸을 탔었다고 해야 되나라는 그 정도 관계였는데 결국에는 남자 2번인 청원경찰 종현과 연애를 합니다. 자, 그 남자 2번 종현은 어리고 젊은 남자애고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 중. 외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알바처럼 청경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케이스죠. 그리고 여자 2번 미경 여기는 정규직 은행원이라는 점에서는 상수랑 똑같은데 집안이 굉장히 잘 삽니다. 금수저 소위 금수저. 말하는. 네, 근데 뭐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준재벌 같은 일 안 해도 되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계급도를 그려보면 맨 위에 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 수영, 종현 이렇게 됩니다. 자, 상수가 처음에 수영이랑 썸을 타다가 결국에는 수영이 종현과 연애를 하고 상수와 또 미경과 잘 되고 이렇게 커플들이 생겨요. 그 관계에서 뭔가 이 경제적인 문제,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이 있죠. 상수와 미경의 관계가 그런 게 좀 드러나고 반대쪽에 있는 수영과 종현은 형편이 어려워도 사랑만으로 너무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계속 밀려 닥치는 이제 그게 또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의 연애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상수랑 수영 썸 타는 사이였기 때문에 계속 끈을 놓지 않더라고요. 네, 뭔가 있어요, 계속. 진짜 커플이 네.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소설에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랑 소설 결말이 굉장히 다르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게 소설 결말 그대로 드라마로 나오면 아마 시청자들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미 좀 전개가 달라요.
그 아, 주요 그래요? 사건들의 전개가 약간 설정들이 미묘하게 다르고 어. 좀 덜 파괴적이라고 해요, 드라마가. 저는 상수랑 안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나 방송 끝나고 나랑 그 얘기 좀 해봐요. 궁금해 죽겠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드라마는 상수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렸더라고요. 상수가 약간 그나마. 어... 약간 근데 소설로 그러나? 보면은 미련하고 지지부진한 거죠. 아,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그 소설에서 보면은 4명 각자의 그 인물들이 다 좋아하기도 애매하고 싫어하기도 애매한 그 진짜 아. 그 선에 다 있어요. 정말 인간 근데 드라마는 본질에 상수를 응원하게 되는 면이 그렇죠,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 중심 화자가 그리고 아마 상수일 아무래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소설은 이제 화자들이 축축 바뀌어요. 상수가 중심에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소설로 한번 읽어보셔도 저는 재밌을 것 같고 그러네요. 뭐 드라마를 보시고 소설로 읽어도 저는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화제장이기도 하니까요 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사랑에 의해 결말 같이 보고 댓글로 한번 예. 남겨주시고 스포하지 마세요. 네, 원작과 어떻게 다른지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네.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들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